뭐 그야말로 좀 졸전이었고 끝나고도 이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자 이제 먼저 경기 끝나고 이런 게 좀 알려지면서 팬들이 더욱더 좀 뭐라고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제 이 사진은 이번에 한일전이 치러졌던 용인에 그 정몽규 회장이 커피차를 보냈답니다. 예. 이제 그 기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예.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위보다 뜨거운 기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적이 제 기억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축구협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쵸.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 핑거푸드 같은 거 좀 예. 올려놓거나 그렇죠. 아니 그거는 왜냐면 축구협회에서 추천을 하는 행사니까. 거니까 행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 있을 때 이런 걸 보낸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관리라고 하죠. 네. 관리가 뭐 관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오늘 그 EFF 회장에 올랐으니까 좀 보도 좀 해달라. 뭐 그런 걸 수도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은 네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고생들 하니까 예. 보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경기 끝나고 저희도 이제 같이 보는데 제작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나 잘해. 이러면서 혼잣말로 일 잘하면 저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있어서 또 약간 좀 보는 사람들 눈시울을 좀 그렇게 하나 있었고요. 네. 눈을 좀 찌푸리하는 게 하나 있었고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쵸? 봤을 때는. 맞아요. 예, 기자들한테 약간 조금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얼마 전에도 좀 비슷한 게 한번 알려져서 좀 문제가 됐죠. 네. 뭐 기자들 뭐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었죠. 있었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인터뷰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기장에 용인에 팬들이 현장에서도 홍명보 나가를 뭐 외쳤다고 합니다. 예. 경기가 끝나고도 경기장을 나가지 않고 홍명보 감독의 퇴진, 물러나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경기 자체도 되게 무기력했고 그다음에 뭐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한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 현장에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적으로도 좀 충격적인 게 우리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지역 예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전 70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한일전을 펼쳤는데 이게 최초로 3연패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한일전 역사상 최초의 3연패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 2연패는 있었거든요. 먼저 그 1992년에 그때 이제 그 다이너스티 컵 결승전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승부차기 끝에 패였어요. 그러면은 공식 기록은 무승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997년 11월과 1998년 3월에 그때 이제 연패를 당했던 적 이게 처음으로 이제 연패를 당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한 번이 잠깐만요. 2011년 그때 이제 연패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어쨌든 3연패는 처음이라는 거.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연패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속상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씨 그래도 야 일본이 뭐 많이 올라갔던 하지만 우리가 이거 그것도 홈에서 3연패를 당해야 돼? 그런데다가 일본전 우리가 최근에 만나가지고 332분 동안이나 무득점이 되네요. 예, 그렇죠. 와 그러니까 좀 팬들이 진짜 화가 훨씬 더 나는 거죠. 3연패를 당하는 동안 다 무득점 패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골을 참. 넣었던 게 2019년 황인범 선수 1대0 승리 거뒀을 때. 일본의 골은 예. 마지막 2019년입니까? 그렇죠. 6년 전이야? 예. 너무하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쪽은 일본의 산케이가 보도를 했는데 모리아스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리아스 감독의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이번 승리죠. 우승도 했는데 일본 대표팀 전체의 선수층의 두께가 만드는 우승이다. 예. 그리고 J리그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보여주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월드컵 그 멤버 선발이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 예, 가장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헨리 모치스키 같은 선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회 MVP이자 득점왕이기도 한 저메인 요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일본이 패할 때마다 놀리는 그 수식어가 전설 일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전설의 일군을 소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와버린 것 같다. 정말 일본한테 3연패 당한 동안 우리는 유럽파들이 안 왔다.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가 유럽파가 빠졌으니까 이제 국내파 위주로 붙은 건데 여기 이제 일본의 감독이 J리그의 자존심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나 이 부분도 좀 속상한 게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K리그 중심 물론 J리그 좀 포함되어 있지만 저쪽은 전원 J리그. 근데 저쪽은 전원 J리그에서도 그 J리그의 완전한 선발급이 아니에요. 네. 뭐 유럽으로 진출하는 타카이 같은 선수들. 네. 3명이나 중간에 빠졌죠. 빠졌고. 예. 그리고 그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했던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또 빼줬고. 예, 우라와레즈 선수들 다 피곤하다고.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 좀 덜 뽑혔는데도 우리가 이번에 또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이 상케이의 보도를 보면서 또 한번 열받는 그런 게 있었고요. 자, 이제 홍명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 한 인터뷰도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해보죠.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꼭 지면 말이죠. 꼭 그 얘기를 해. 내용은 우리가 잘했다. 경기력은 우리가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즌 토트넘 경기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맞아. 맨날 지면. 네. 예. 지금도 보면 홍명보 감독이 야 우리가 더 잘했다 경기는. 점유율 등 수치에서는 우리가 앞섰다. 일본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못했다.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경기력 도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수치 앞섰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일단 보지 실질적으로 경기력은 우리가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죠. 특히 전반전은 완전히 완패한 경기였고요. 예, 그나마 후반에 조금 선전했다. 이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일본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못했다는. 일본이 근데 사실 이른 시간에 골 넣고 나서 그렇게 공격할 이유도 없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8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어요. 선제골 나온 시점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앞서고 상대의 맹공에 시달렸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맹점인 거거든요. 아하. 이기고 있는 팀은 여유 있게 지키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지. 반면에 지는 팀은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열심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치고 우리가 만들어낸 유효한 공격 장면이 얼마나 있었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죠.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쫓아가는 팀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점유율 등 수치에서 앞섰다. 나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점유율의 숫자가 현대 축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미 꽤 된 이야기. 거기다가 어느 구역에서의 점유율가 높냐도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도 점유율이 일본 52, 한국 48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전반전은 우리가 완전히 밀린 경기였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우리 수비 진영에서 공격을 했고 우리는 거기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백패스를 했기 때문에 단순 수치가 살짝 밀린 거가 된 거지 내용은 훨씬 밀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통계의 오류 같은 거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어떤 수치라고 하더라도 현대 축구를 숫자 자체로 너무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어떤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크루이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 물론 옛날 얘기를 하지만 요즘 기자들 너무 숫자 좋아한다 이러면서 내가 왼발로 28m의 정확한 패스를 하고 오른발로 10m의 정확한 패스를 한다. 자, 제가 중요한 숫자를 통계를 알려드렸죠? 기자 여러분들? 자, 이제 기사를 쓰십시오. 이거 약간 조롱하는 거였거든. 근데 점점 더 물론 숫자가 축구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됐죠. 왜냐면 통계를 워낙 잘 내니까. 네. 하지만 좀 끝났을 때 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경기 우리 다 봤는데 숫자 앞섰다 이게 뭐 무슨 저거 됩니까? 쉴드가.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 선수들은 준비한 대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여기서 어떤 포인트냐면 아니 우리가 뭔가 상대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러면 진짜 뭘 상대에 대한 분석에 따른 맞춤 전략을 얼마 쓴지 모르겠는데 난.
그랬다면은 전반전에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었겠죠. 사실 그나마 후반 와서 어떻게 뒤늦게 조금 선수 바꾸고 하면서 그나마 좀 공격을 했던 거였지. 전반전은 진짜 딱 처음 순간에 나상호의 슈팅 골대 맞은 거 제외하고 유효 슈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도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경 선수의 왼발이 상대에게는 분석이 이미 돼서 네. 상대가 이동경이 딱 잡으면 두 명이 왼발로 달아붙어. 네. 이동경 왼발 잡으려고. 근데 예를 들면 상대의 그 나이지리아 혼혈인 헨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네. 우리 선수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렇죠. 그것만 딱 놓고 보더라도 뭐 어려운 장면 다 분석하지 않더라도 진짜 상대는 우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상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구나. 좀 게을렀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확실한 플랜 A를 가지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필요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런 거죠. 네. 그 이야기는 세계 무대에서 필요한이라는 건 이제 월드컵 무대를 얘기했죠, 네. 북중미. 그래서 9월 경기, 그러니까 9월에 A매치가 또 있으니까 그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플랜 B를 가동했다. 백스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난 여기서 물론 뭐 플랜 B, 플랜 C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확실한 플랜 A가 있습니까? 뭐 포메이션 상으로는 있겠죠. 4-2-3-1? 포메이션 상으로는. 그동안은 왜냐면 4-2-3-1만 쭉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쿠웨이트와의 후반전부터 3백을 가동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난 이게 왜 그러냐면 게임 플랜 혹은 전술 플랜 같은 게 있죠. 우리 얘기하는 뭐 이런 축구를 하고 싶구나, 이런 축구를 했구나라고 하는 색깔 같은 게 있어요. 홍명보 감독 축구의 색깔? 게임 플랜? 전술 플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확실한 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를 확실한 플랜이요? 딱 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호자한테 저 축구 좋아하는데 홍명보 감독 축구는 어떤 축구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호지가.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측면 위주의 공격. 예. 그 정도죠. 예. 어렵잖아. 사실 어려워. 얘기하기가. 포엣이 전북 현대 감독으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제 쭉 K리그 경험하다가 왜 K리그는 모든 팀들이 경기 이렇게 플랜이 전술 색깔이 다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예. 그러니까 자기 개성이나 자기 철학, 자기 색깔 자체가 너무 좀 모호하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홍명보 감독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 자체는 딱 보면 있죠. 예.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색깔이 있어. 그 김기동 감독도 그런 면에서 그건 있긴 해요. 본인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기동성 있는 축구, 많이 붙는 축구. 예. 근데 그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플랜 A가 있다고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일본 경기 평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와 수비 공간이 가끔 벌어질 때가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상대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지는 않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컴팩트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거는 가끔 넓을 때가 있었는지 이게 미드필더 우리도 얘기했죠. 많이 중원 삭제. 이것 때문에 고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압박이나 예. 지금도 보여지는데. 예. 경기 내내 자주 나왔죠. 벌어지는 모습이 특히 이번 경기에 많이 나왔고 백스리를 쓸 때 유난히 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홍명보 감독도 이걸 보고 컴팩트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뭐 지금 분석한 거는 맞죠. 벌어질 때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힘든 경기를 한 것도 맞는데 조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위기감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술적인 준비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울산에서도 벌어질 때는 많았죠. 그 울산에서도 롱볼 축구를 많이 시도했었고, 그리고 울산에서도 사실 강점은 또 교체 카드였고. 그러네. 예. 선수를 교체를 통해서 이제 그걸 좀 뒤집는 게 많았죠. 예. 자, 일단 뭐 경기가 정말 힘든 경기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그 일본 경기에 대한 이 후과도 지금 계속 남아 있지만 사람들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대로 월드컵 치를 수 있을지. 저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 일본과는 다르다 하면서 우리는 결과 지상주의였고 반면에 일본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경기 전 기자회견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약간 그 얘기했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즐겨야 한다. 즐겨야 한다 얘기했죠. 예. 갑작스럽게. 예, 약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방향성이 조금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저는 그거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오늘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패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하고 패하거나 뭔가 아니면은 보여주고 예.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무슨 축구를 하려고 했구나.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백을 썼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홍명보 감독도 얘기했지만은 상대 강할 때 그때 거기에 맞춤형으로 쓰겠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럼 그게 잘 구동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은 졌어도 야 그래 아직까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월드컵 때 이게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어떤 방향성과 계속 나아지려고 하는 이게 보이질 않는다. 네. 이러다 보니 좀 답답한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험난한 과정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이대로는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또 나오겠죠. 이미 뭐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